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남자 세조 3부. 1468년 9월 세조가 죽었다. 장례가 끝났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백성들은 조용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하는 자도 없었다. 세조가 만든 공포는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 위에 남아있었다. 두려움이란 그런 것이다. 왕이 사라져도 왕이 만든 침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고개를 낮췄다. 눈빛을 숨겼다. 세조는 죽었다. 그러나 세조의 그림자는 살아서 조선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단종이 떠올랐다. 성산문이 떠올랐다. 노비가 된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것이 세조가 만든 나라였다. 죽은 왕이 살아있는 백성을 여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권력의 공포는 왕보다 오래 산다. 그런데 하늘은 그에게 또 다른 형벌을 내렸다. 후계였다. 세조는 장남 이경세자를 먼저 잃었다. 이경세자, 총명했다.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조가 가장 믿고 기대한 아들이었다. 세조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이 피로 쌓은 왕자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다. 단종을 몰아낸 것도, 사육신을 처형한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20살에 죽었다. 병이었다. 갑작스러웠다. 세조는 그 슬픔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다. 왕은 울지 않는다. 왕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너졌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던 그가 정작 자신의 장남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세조는 그 통증을 삼키고 차남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예종! 그러나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또 죽었다. 세조가 피를 흘리며 다진 왕권이 아들 대에서 2번 연속으로 흔들렸다. 단종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했지만 결국 자신의 혈통도 버티지 못했다. 이것이 역사의 잔인함이다. 이것이 권력의 진짜 얼굴이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세운 구조도 후계 한 명의 수명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린다. 세조는 그 결말을 알고 떠났을까? 아니면 끝까지 믿고 싶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역사는 때로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조가 없었다면 조선은 더 나아졌을까? 다시 1450년대로 돌아가 보자. 문종 재위 2년 만에 사망. 단종 즉위 12살. 황보인과 김종서의 대신 체제. 황보인, 김종서. 이 두 사람을 다시 봐야 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 황보인은 세종이 직접 키운 신하였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문종의 임종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무신이었다. 함경도 북방에서 여진족을 몰아냈다. 육진을 개척하고 국경을 확장한 장군이었다. 세종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였다. 이들은 나라를 걱정했다. 왕실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지키기 위해 잡는다. 그러나 잡고 나면 내려놓기가 두려워진다. 어린 왕을 앞에 두고 이들은 조선을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명은 형식이 되었다. 실권은 대신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굳어지면 다음은 무엇인가? 대신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다. 파벌이 나뉜다. 외척이 끼어든다. 왕실은 점점 허수아비가 된다. 어린 왕을 앞에 세우고 신하들이 나라를 나눠 가지는 그 구조,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고려 말을 기억하라. 강력한 왕 없이 권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던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나라가 흔들렸다. 왕조가 무너졌다. 이성계가 칼을 들었다. 조선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 500년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세조는 그 흐름을 칼로 끊었다. 잔혹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황보인을 제거했다. 김종서를 제거했다. 반란의 싹을 뿌리째 잘랐다. 분열된 조정을 하나의 명령 아래 묶었다. 그는 악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악당이 없었다면 조선이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500년을 이어갔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세조가 진짜 남긴 것, 피, 그것은 분명하다. 단종의 피, 사육신 6명의 피, 그 아들들의 피, 노비가 된 딸들의 눈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반대파의 피. 역사는 그 피를 지울 수 없다. 지워서도 안 된다. 단종은 17에 죽었다. 성산문은 형틀 위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아무 죄 없이 노비가 되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 피 위에 세조는 구조를 세웠다. 경국대전, 세조가 시작한 이 법조는 성종대에 완성되어 조선 500년의 법적 뼈대가 된다. 왕도 이 법 아래에 있어야 했다. 신하도 이 법 아래에서 움직였다. 권력이 아니라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 세조는 그 기초를 닦았다. 오이체제, 정비된 군제는 이후 외침에 맞서는 방패가 된다. 북방의 국경이 안정되고 조선의 땅이 지켜진다. 왕권 중심 행정체계, 이후 조선의 통치 구조는 세조가 만든 틀 위에서 작동한다. 세종이 설계도를 그렸다면 세조는 그 설계도를 구겨버리고 더 단단한 철근으로 기초를 다시 박았다. 아름답지 않았다. 피 냄새가 났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세조가 만든 구조 위에서 조선은 계속 돌아갔다. 그것이 그의 유산이었다.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산이었다. 세종과 세조, 빛과 그림자. 세종은 백성에게 글자를 주었다. 세조는 백성에게 질서를 강요했다. 세종의 시대의 사람들은 토론했다. 세조의 시대의 사람들은 침묵했다. 세종은 사랑받으며 기억된다. 세조는 두려움과 함께 기억된다. 그러나 역사는 사랑받는 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두려움을 심은 왕이 나라의 뼈대를 만든다. 때로는 피를 흘린 결정이 수백 년의 안정을 낳는다. 생각해보라. 세종이 만든 지편전에서 사육신이 자랐다. 세종이 키운 학자들이 세조를 향해 칼을 들었다. 세종의 이상이 세조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이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상만으로 나라는 지켜지지 않는다. 세조는 그것을 몸으로 알았다. 세종이 꽃을 심었다면 세조는 뿌리를 박았다. 꽃은 눈에 보인다. 아름답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꽃은 살지 못한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역사는 지금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 세종이 빛이었다면 세조는 그 빛이 만들어낸 가장 짙고 가장 길었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림자 없이는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조는 역사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워지지도 않았다. 강한 왕이었다. 편안한 왕은 아니었다. 두려운 왕이었다. 무너진 왕은 아니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난 왕이 세종이라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남긴 왕이 세조였다. 세종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조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여줬다. 나라는 이상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나라는 두려움만으로도 굴러가지 않는다. 세종과 세조, 그 둘이 함께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을 버텼다. 그것이 세조였다. 세조가 심은 씨앗은 꽃이 피었는가, 독이 되었는가?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조의 유산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따라간다. 세조가 없어진 자리에서 권력은 다시 흔들리고 세조가 다진 왕권 위에서 또 다른 피가 흘렀다. 권력은 항상 다음 세대에서 진짜 결말을 드러낸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조 이후 조선을 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왕의 그림자를 따라간다.